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캣듀드죠. 돈나무 누나가 오늘 또 테슬라를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대선 앞두고 왜 하필 이때인가? 뭔가 수상하다고 언론들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이니까요. 유명한 명언,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유명한 명언 하나 생각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명언들은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 맨 위에 진한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요. Never give up 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아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Because great things take time 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위대한 일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대한 큰 일들은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령 뭐 나무를 키운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콩나물 키우거나 아니면 작은 뭐 묘종을 심어가지고 뭐 조그만 걸 토마토를 키운다 할 때에 좀 빨리 이렇게 다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뭐 미국의 세코야랄지 큰 나무들 있죠. 그 큰 나무가 되기까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 보면요, 뭐 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이 지중해를 제패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뭐 달리고 말을 달리고 또 정복하고 해야 되지. 그게 뭐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세계가 제패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몽골 제국도 마찬가지고요. 속도가 조금 더 있을 뿐이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큰 대업을 꿈꾼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요, 아이들이 뭐 가령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겠다 그러면 그냥 대학교 가서 3년? 짧으면 3년, 4년이면 취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뭐 취업이 또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돈 벌 거야 이러면 3년 아니면 4년 걸리잖아요. 뭐 조기 졸업해서 빨리 취업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치과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아이가. 그러면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학부 4년 마쳐야 되죠. 대학원 또 가야 되죠. 대학원 마치고 나면 또 뭐 이 메디컬 시험을 또 봐야 되죠. 그 통과되면 또 병원 들어서 레지던트 해야 되죠. 뭐 또 인턴도 해야 되죠. 뭐 보통 10년, 10몇 년 이상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거나 이건 나의 천직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실 거기까지 도전하기가 쉽지 않죠. 뭐 어렵거든요. 굉장히 사실 험난하죠. 남들 친구들 돈 벌고 놀 때 나는 계속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의사라는 직업 나중에 가지게 됐을 때에 또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뭐 아이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위대한 일을 더 한다, 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생활에도요, 이걸 적용해 보게 되면 여러분, 테슬라 투자, 뭐 또 이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도요, 시간에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지, 뭐 단타를 쳐가지고 뭐 큰 돈을 번다? 그 벌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단타로 해서 큰 돈을 번다? 그러면 사업하는 거 정말 타이밍 잘 맞춰가지고요. 그것도 한 10년이 지나야지 그렇게 벌지. 그거 못 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하잖아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그런 얘기를 해왔듯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보유하게 되면요, 결국 그게 엄청난 큰 자산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기술주 투자 잘 안 하는데 이 애플에 투자했잖아요. 오늘 일부 때도 워렌 버핏이 이 애플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절반 매도하더니 이번에 4분의 1을 또 매도했거든요. 자, 근데 그 이유들 제가 다 분석해드렸죠. 근데 그렇게 다 매도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애플을 보유하면서 많은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다 매도하더라도 여전히 수익권이고 여전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자산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건요, 만약에 테슬라 투자하고 있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 이 잠재력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회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요, 그렇게 기간을 길게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물을 주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never give up 하잖아요. 중간에 무수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라는 데 있어서 폭풍이 불고 불도 나고 산불도 나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야 돼요. 미국의 저 세코야라고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있거든요. 크기도 크고 통으로도 큽니다. 사이즈가. 근데 그 나무들이요, 산불을 몇 번 지나옵니다. 불이 지나가도 그게 워낙 두꺼워서 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도 크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되려면 그런 시련을 다 견딥니다. 폭풍이며 눈이며 이런 걸 견디는 거죠. 테슬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뭐 변동성을 견뎌야 되고 온갖 일들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지나고 나면 다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시간에 투자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큰 나무, 큰 주식들, 나중에 크게 자라는 것들은요, 결국은 이 시간이 꽤 걸려서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30년도까지는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뭐 그냥 나 1년 뒤에 큰 돈 벌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더라도 4년은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 마치려면 4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 했을 때도 10년, 10몇 년을 공부해야 되듯이 항상 우리가 크게 어떤 수익을 얻고 이러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묻어둘 때 크게 자산이 불어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들은요, 미국 경제 전반적인 흐름들 또 체크해보고 가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부동산 소식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정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요, 여기서 세금 걷죠? 부동산 판매하고 할 때요. 그리고 부동산 이 전체 이 산업이라는 게요, 여기에 뭐 나무랄지 홈디포 뭐 마루를 까는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페인트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 자체가 거래가 뚝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나려면요, 이 부동산도 좀 살아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 위에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핑크빛으로 알려진 거요. Existing home sales fall to a 14-year low in September입니다. 자, 지난 9월달 데이터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있는 그 집 판매 있죠. 집 판매가 무려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14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자,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 끝에 있죠.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 9월달 지표거든요.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 게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게 코로나 때예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터졌거든요. 그때 집 판매, 그때는 모든 게 올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집 판매도 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긴 했지만,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집 판매, 거래 자체가요, 코로나보다도 더 안 좋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적어도 400만 채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아래로 떨어져 300만 채, 380만 채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으면요, 여기서 지금 세금이랄지 그동안 많이 걷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 자체가 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에이전트 하는 사람들 있죠. 부동산 에이전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우리 오피스 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장관과 미국의 그 제넌 옐런과 이 제롬 파월 의장이요, 긴박하게 얘기하면서 금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게, 여러분, 보통 금리를 내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집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집값, 소위 말해 금리를 내리면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덤벼든다고요. 자, 그래 되면 집값이 또 오르게 되는데, 그럼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집 가격이 지금도 제법 올랐지만 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좀 더 우리가 또 공격적으로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또 그런 결정, 금리를 내리는 결정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 거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유지해가지고는 집 거래가 안 된다? 자,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이거는 전체적 산업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 거래가 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 거래가 되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죠. 사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금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금리가요, 미국의 이 30년 모기지 금리가 7%가 넘어고 8%까지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한번 내려서 아직도 6.5 정도가 됩니다. 6.5%예요. 미국에서 10년물 금리, 이 전체 모기지 금리가 6.5%씩 간다? 굉장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2%대, 3%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저렴하게 갖고 있는데 지금 6.5%, 2배 이상 띄어져 있는 이 금리로 어떻게 집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연준이 이번 선거만 끝나면요, 아마 좀 더 속도를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금리를 더 떨어뜨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지금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4.2, 4.3까지 다시 치솟았죠. 3%대였던 게. 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요, 현재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고, 특히 고속성장주들 영향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또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돼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존의 목표였던 거래를 많이 만들어서 빨리 집 판매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요, 금리를 좀 더 공격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금리가 더 이제 이 안정적으로 더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10년물 금리도요. 왜냐하면 지금 걱정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느냐 둘 다가 되면은 국채 발행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 이제 심해지면요, 당연히 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요, 좀 더 이제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고, 금리를 또 트럼프가 되거나 했을 때에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되면요, 결국은 10년물 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또 내려가는 겁니다. 자, 좀 복잡하게 들렸겠지만요, 그동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어찌됐든 부동산 거래를 더 활성화시키려면요, 이 금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좀 더 이제 빠르게, 아마 대선 이후에 더 급하게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략 한 4%까지 내려와야 결국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또 언론들이 돈나무 누나가 주식을 팔았다, 저 캣듀드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다라고 저 또 자극적인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 타이틀에요, 또 돈나무 이 캣듀드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없어졌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 얘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또 이 아크가 또 몇 주를 팔았을까, 또 전체 지분에서 몇 프로 팔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11월 1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공시된 거 보니까요. 자, 보십시다. 자, 일단 아크가 사고 판 게 이제 이 공개가 됐거든요. 먼저 아크 K입니다. 이 아크 K를 보면 이게 이제 이 돈나무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 ETF죠.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5개를 사드렸고, 그리고 4개를 팔았습니다. 자, 판 거 중에 보시면요, 아래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쳤죠? 그 4개 중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테슬라가 몇 주를 팔았냐? 오른쪽에 보십시오.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29,0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정확히 29,040주고요. 자,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0.13%입니다. 0.13%요. 자, 여러분, 13% 판 게 아니라 0.13 팔았어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 거 보니까 ARKW죠. 자, ARKW에도 2개를 팔았는데 테슬라와 로블록스를 팔았어요. 자, 테슬라 보니까 몇 주를 팔았냐? 달랑 1557주입니다. 자, 그리고 0.0284%입니다. 전체에서 0.2도 아니고 0.0입니다. 여러분, 0.2도 아니고 0.0입니다. 자, 정말 미미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 2%도 아닙니다. 0.0, 뭐 15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우리 돈나무 누나가 이 ARK-K와 ARK-W를 통해서요. 아래쪽에 보면 ARK-K에서 지금 이 테슬라는 ARK-K가 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가장 그 이 ARK가 자랑하는 이 소위 말해서 ETF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상징적인 이 소위 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대문짝만한 ARK-K의 현재 테슬라는요. 넘버 1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1등이었습니다. 항상 1등이었고 지금도 14.2%를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0.13밖에 안 팔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미하게 판 겁니다. 전혀 의미 1%도 아니고 0.13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13% 팔면 또 몰라도 이건 뭐 0.13 팔았는데 이런 거는요. 그냥 이 ETF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겁니다. 원래 그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그 오른 것에 대한 약간의 조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들어오는 다른 회사들을 이 ARK가 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항상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재미난 건요. 팔란티어도 오늘 더 많이 팔았어요. 그 ARK-K에서 맨 아래쪽에 팔란티어. 사실 팔란티어가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았거든요.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22만 7천 줄 팔았어요. 그리고 0.17%니까 테슬라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는 현상인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실 언론들이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은 돈나무 누나가 팔았다. 저 캣듀드가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다. 지난번에도 팔았잖아요. 지난 대략 한 열흘 전쯤에도 그때도 테슬라 주식 팔았거든요. 자, 사실 그때는 오히려 대략 한 6만 주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합쳐봐야 2만 9천 주에다가 1,500주입니다. 그러면 3만 주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팔았지만 이번에 팔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미미하게 팔았다. 근데 언론들은 막 호들갑을 많이 떨어요. 뭐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미래가 없냐. 뭐 또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대선에 뭐가 문제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또 트럼프가 안 됐을 때에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음모론이 자꾸 좀 난무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댓글에 가끔씩 다는 막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해리스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그런 머스크가 뭐 그런 얘기 올리는 건요 그냥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뭐 이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 고지 그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일어난 적 없어요. 과거에도 시스코 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뭐 진보든 보수든 막 자기 나름대로 다 지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빅테크 회사들은요 대놓고 또 민주당 지지하고 다 했어요. 근데도 뭐 공화당 쪽에서 보복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공화당이 뭐 이 민주당을 또 이 상원 의원 다 잡고 있는 거고 하원을 잡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 소위 타블로이드판의 이 얄궂은 언론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서 그런 거지. 그런데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벌써 조사 다 들어가고요,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음모론에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허술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하러 가보세요. 투표 가는데 보면요, 막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정말 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실이면요, 벌써 선관위에서 조사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면 여러분 벌써 공화당의 이 하원 잡고 다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그런 게 나오면 벌써 조사 다 들어가죠. 그게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허황된 얘기들에 막 부풀려진 얘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쓸데없이 막 그런 공포감에 빠지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미국을 무슨 호구로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호구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을 미국이 좀 안 내잖아요. 안 내다가 좀 지켜보다가요, 바로 다 잡아들여요. 미국이 얼마나 그게 치밀하고 무서운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세금 떼먹고는 절대로 못 도망가요. 그만큼 무섭게 접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부 호구처럼
그렇게 허술하면 어떻게 세계 1위 국가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보면요, 허술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이 큰 나라가 돌아갈 때에. 근데 여러분, 이 선거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당연히 조사 들어가서 그 부분을 여러분 미국에 FBI도 있고 뭐 여러분 이 정보기관들이 출중한데 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지금 민주당이 이끌고 있다고 해서 그럼 공화당 쪽엔 그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얼마나 탄탄한 게 많은데요. 다 각 그 기관마다 자신들의 정보기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만 뭐 이상한 데서 듣고 와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절대 흔들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언론들이 또 이걸 가지고 뭐 대선에서 뭐 질 것 같으니까 뭐 해리스가 보복할 것 같아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착 쓸데없는 소리들입니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요, 테슬라에겐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해리스가 되더라도 그냥 똑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테슬라가 정말 이 트럼프가 되면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또 정치인들을 믿을 필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 그런 것도 소위 말해서 약발이라 그러죠. 오래 못 가요. 결국은 펀더멘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력 이게 있으면요 다 올라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3분기 earning 발표 때 보지 않았습니까? 탄탄하잖아요. 지금 뭐 내년에 여러분 지금 뭐 한두 번 우리가 얽고 있습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에너지 보세요. 내년에 2배 더 뜁니다. 지금도 더 좋은데 더 뛰고 있죠. 중국에서 만들면 인건비도 싸져요. 마진율이 더 올라가요. 너무나 좋습니다. 자동차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정치는 그냥 지금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화요일 날 즐겁게 지켜보세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노르웨이에서 또 이 테슬라가 판매 역대급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날라들어서 자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아래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자, 여러분 노르웨이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죠. 노르웨이는 이 전기차 판매율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요. 95, 96%까지 올라왔다는 거 지난번에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거의 100% 팔고 있는 한 나라, 지금 노르웨이가 제일 강하죠. 이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전기차가 100% 팔리는데 테슬라가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으로요. 이 노르웨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 중에는 노르웨이 인구도 뭐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 팔아봐야 뭘 파나요? 막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데요. 자꾸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은 나라지만 500만 명이 하나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다른 나라도 북유럽이나 다른 유럽에 전기차가 100% 되었을 때에 거의 비슷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나라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보편적인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르웨이란 나라가 지금 전체가 100% 거의 됐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아래쪽 숫자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색깔별로 있는데, 지금 그 파란색 진한 거 있죠? 보십시다. 이게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10월 24일이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뭐예요? 4분기 첫 번째 달이죠. 그래서 10월 24일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파란색이 쭉 치고 올라가죠. 가장 높게 가 있습니다. 그 가장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그 4분기 첫째 달이요. 그리고 7월 달은 이제 이 3분기죠. 7, 8, 9니까 7월 24일이 빨간색 같은 저기인데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지금 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데 노르웨이 같은 곳에도 테슬라가 이제 배달을 하는 것에 따라 시차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어찌됐건 이 첫째 달을 보면요. 그 매쿼로의 첫 번째 달 중에 가장 데이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매쿼로의 첫 번째 first month죠. 여기에 테슬라가 판매 매출 최고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유럽에 그 관세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에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유럽에서 지금 관세가 이제 조만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없이 일단 빨리 밀어 넣는 게 중요하겠죠. 관세 붙게 되면 뭐 가격이 뛰니까.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조금 더 그걸 이제 서두르는 면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런 좀 흐름들이 지금 있는데 어찌됐건 노르웨이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다. 이 말은 결국 전 유럽에 퍼지더라도요.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내연기관차 소식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폭스바겐을 필두로 해서 내연기관차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전환하자니 돈이 안 벌리고 계속 마이너스 적자고, 내연차를 고집하자니 기존에 잘 팔리는 내연차를, 이거는 지금 유럽 전체의 규제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지금 현재 기존의 내연차 판매 쪽이 줄어드니까 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번엔 제규어입니다. 자, 영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제규어 회사가요. 차 멋있거든요. 제규어가요. 자, 이 제규어가 지금 이 가스 파워 카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적어도 영국에서 이 내연기관차로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이제 휘발유 가솔린 차를 이 새 차를 더 이상 팔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완전히 entirely stop selling new vehicles with gas powertrain in the U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가스 파워로 가는 그 차를 완전히 스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탑하니까 영국에서 이제 뭘 한다는 얘기예요.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Jaguar is fully electric. 자, 제규어가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The EVs aren't ready yet. 근데 전기차가 제규어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너무나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내연기관차들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근데 왜냐면 내연기관차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규어처럼 아예 제규어는 완전히 올인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로만, 테슬라처럼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는 건데, 자, 내연차를 지금 팔지 않고 전기차로 간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위험하냐면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뛰어드는 건요, 정말 절박하니까 뛰어드는 거죠. 어차피 제규어가 내연차 쪽과 이쪽보다는 앞으로 전기차의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들어서 뛰어들었는데, 전기차를 만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규어는 앞으로 잘 팔린다라는 가정하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잘 팔리면 결국은 몇 대 팔았을 때 뭐 5만 대, 10만 대 넘어갔을 때에 우리가 이제 수익에 들어갈 것이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큰 오산인 게요. 폭스바겐도, 그 자동차 잘 맞는 폭스바겐도 전기차도 만들었지만 정말 많이 생산하고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아직도 플러스로 되는 게 없어요. 막 팔아서 그 ID4랄지 막 이런 걸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팔았는데도요, 그게 지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금 삭감, 뭐 10% 삭감한죠. 공장 3개를 문을 닫죠.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이 제규어도 영국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과감하게 지금 바꾸겠다, 전기차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을 계속 못 번다면요. 기존에 내연차로 번 돈을 가지고 버티겠다라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영국에서는 2026년도까지 이 새 차를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규어를 옛날 이 내연기관차로 살 사람들은요, 영국 바깥에서는 여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며 그 돈으로 지금 전기차 계속 찍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일단 지켜보자고요. 근데 수많은 내연기관차 유명 브랜드들이 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걸 보게 되면요. 과거에 우리가 테슬라가 나오고 전기차가 되면은 많은 내연차들이 문 닫을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 이쯤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초교수였습니다.